드디어 오늘 출발입니다. 장장 3년에 걸쳐 준비한 대프로젝트. 막판까지 짐 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리 다 됐어요. 저번에 다 해놨어요. 아이들과 함께 짓고 있는 집은 아직 미완성인데 1년 동안 빌고 떠나려니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준비한다고 하는데도 날짜가 이렇게 정해지니까 또 마무리할 일들이 많아요. 아시아 동쪽 끝에서 유럽 서쪽 끝까지 이 작은 버스가 우리 가족의 집이 되고 발이 되어줄 겁니다. 달라지 말라고 무탈이란 이름도 지었어요. 보여주고 싶은 거, 함께 하고 싶은 거랑 이런 모든 총체적인 생각이 모여져서 이게 유라시아 횡단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안 가던 길을 제가 가는 거니까 잘만 하면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에 동참할 성음이는 친구 부부의 아들이지요. 모두가 말렸던 무모한 도전. 걱정도 되지만 설렘이 더 큽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고생하고 같이 또 느끼니까 또 나중에라도 이 얘기를 또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같이 몸이 말라서 차타공인 빼빼가죠. 지금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출발합니다. 약 1년에 걸쳐 장장 5만여 킬로미터를 달리는 유라시아 횡단 여정. 아시아의 시작점인 울산 간절곶에서 시작해 유럽의 끝 포르투갈을 찍고 돌아올 예정이죠. 속초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 잠시 헤어졌던 무타리도 다시 만났습니다. 출발. 아자. 울산 집을 출발한 지 일주일 만에 본격적인 러시아 횡단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라 시베리아를 따라 달리며 매일 집을 200여 킬로미터씩 옮기는 생활의 연속이 될 겁니다. 자급자족 생활이다 보니 필요한 건 그때그때 해결해야 합니다. 운 좋게 마을에 설치된 공동 펌프를 발견했는데요. 가족이 마시고 씻을 물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 목. 내가 좋아하는 거다. 이거 펌프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 너무 좋아. 이만하면 물을 못 구해도 며칠은 거뜬히 버틸 수 있겠지요. 마음이 다 든든해집니다. 거기 지하수인가 봐요. 여기가 바로 우리 가족의 수도가입니다. 78리터를 저희가 하나 구입해서 새로 만든 거예요. 물을 이렇게 쓰고. 벌써부터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도로 여행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화장실. 재래식인 공중 화장실을 만나면 첫 반응이 이렇습니다. 나 요 근처 살래. 나 요 그냥 근처 사고 싶어. 저기 있는데. 괜찮네. 여기 낫다. 이거 나. 응. 자, 심호흡하고. 러시아식 화장실에도 이제 슬슬 적응이 돼갑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차를 세워 머물 곳은 없고 슬슬 초조해집니다. 안전한 정박지가 없네요. 길가에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좀 재워주세요. 재워주세요. 낯선 땅에서 가족의 안전을 책임진 아버지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이럴 땐 몸으로 부딪히는 수밖에요. 짧은 러시아어의 손짓 발짓까지 동원해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말이 안 통하니 동문서답하기 일쑤입니다. 호텔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의사소통 잘 안 되시죠? 네, 잘 안 돼요. 문제네요, 계속. 뭐 나오면 다 문제죠.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첫 정박지는 우스리스크 시의 한 교회입니다. 여행을 준비하며 아내는 살림살이를 줄이고 줄여 4평짜리 버스에 담았습니다. 옷은 얼마씩 정도 사오신 거예요? 가지수를 조금 줄인 거죠. 좀 여기가 지금 우리 식구 다 쓰는 옷장. 그래도 여름 옷은 좀 얇으니까 몇 벌, 한 2-3벌 정도 되고, 겨울 추운 거는 1벌 정도. 무타리는 움직이는 우리 집입니다. 중고 미니버스를 직접 개조해 거실을 만들고 밥을 해먹을 수 있는 부엌과 수도까지 만들었지요. 2년 동안 가족이 함께 해낸 일입니다. 중고생이던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후 검정고시를 보고 저도 하던 일을 내려놨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아 시골에 직접 집을 지으며 아낀 돈으로 막내 아들과 나이가 같은 중고버스를 장만했지요. 그게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출발에 대한 어떤 설레임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고, 포기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나서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생길 것 같은 또 믿음도 있었고. 러시아에 도착해 처음 먹는 갓 지은 밥과 김치라면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와, 이거 위에는 밥이 막 고도로네요. 한국의 냄새. 근데 향토죠. 우리가 여행 때문에 밥 안 먹고 빵 먹고 하는 연습도 많이 했는데 향토직 냄새. 안 된다, 그지? 그냥 밥 이대로 가야 합시다. 한국 사람 밥식으로. 이건 낯선 러시아 음식만 먹다 보니 바로 이 맛이 그리웠나 봅니다. 아플 때, 한국이 그리울 때 먹으려고 챙겨온 귀한 라면이었습니다. 약으로 사온 건데 뭐 첫날부터 먹어서. 아니 그래도 오늘 약이에요. 긴장을 푸는 약. 이 고생길인 여행을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다. 뭐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많이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안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같은 가족은 참 집도 짓고 차도 사니까 그런 점에서 특별하죠. 재밌는 가족. 제 생각에는 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안에 있는 것보다 많이 받고 경험했습니다. 20살 성흠이의 각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저는 뭘 쉽게 해왔거든요. 힘든 거 있으면 피해오고. 그러니까 결국 20살이 돼도 뭐 내 자신을 칭찬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뭐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왔습니다. 힘들지. 기분 좋은 걸 내러 가자. 저녁 시간, 아이들은 공부도 하고 지도 위에 여행을 기록도 합니다. 울산에서 시작된 여정, 1년 후엔 지나온 길마다 추억으로 가득 차겠지요. 다음 날 출발해야 할 시간. 그런데 무타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웬일인지 시동이 안 걸리고 그대로 꺼져버립니다. 기름이 안 오른다. 이 첫날 너무 무리를 한 것일까요? 썬된 게 없으니까. 배터리 상에도 이상은 없고. 배터리 좀 체크해봤어. 이대로 무타리가 멈추면 여행도 끝입니다. 이틀 만에 찾아온 위기. 자동차 정비에는 문이 아니라 어디에 탈이 났는지 알 리가 없습니다. 올라오는 거고 오른쪽이 내려가는 나사가 박혀 있는 겁니다. 일단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SOS를 쳐보지만 복잡한 엔진 앞에서 더 막막해집니다. 이론상은 들었고 그 위치나 기구를 처음 보기 때문에. 늘 웃던 아내도 말이 없어집니다. 가족의 꿈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잠궜고요. 탈나지 말라고 버스 이름도 무타리라 지었는데 말이죠.
6시간 넘게 엔진과 씨름하며 모두가 지쳐갈 무렵 진짜 시동 걸어봐야지. 어허, 잠잠하던 느타리가 우렁찬 소리로 답을 합니다. 아니 진짜 시베리아 벌판에서 아니라는 게 천만다행이다. 다시 러시아 횡단이 시작됩니다. M60 찍지. M60? M60이라는 게 나오나 봐. 낯설고 험한 길이지만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온 지도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도로 검색이 가능한 데다 위성 내비게이션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시베리아의 도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혹한의 기후에 아스팔트가 망가지기 때문에 도로는 1년 내내 공사 중. 계속되는 비포장 도로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아찔함의 연속이지요. 느타리가 오프로드용이 아닌데. 자, 느타리가 오프로드용으로 변신 중. 험한 도로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도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속도는 겨우 시속 50km.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부지런히 달릴 수밖에요. 우스리스크를 출발해 5일을 달려 달레네첸스크와 동부의 대도시 하바로프스크를 지났습니다. 여행 13일차. 도시를 벗어나니 러시아의 대자연이 펼쳐집니다. 지금 보이는 강은 아무르강으로 흑룡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을 이루는 강인데 어찌나 큰지 마치 바다 같습니다. 와, 저기 말로만 듣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보입니다. 나오네. 강한 채도다, 강한 채도. 한반도 50개를 합쳐놓은 면적이라는 시베리아의 여름 날씨는 더 놀랍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는 하늘. 예고도 없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여기서 대기를 한번 해보자. 이게 그림이 줄로가지고. 이런 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험한 비포장 도로를 벗어나자마자 무서운 폭우에 발이 묶였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폭우 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 가족만 남은 것처럼 겁이 다 납니다. 번개가 지금 끝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도 번개가 땅을 칩니다. 땅이 요동칩니다. 덩어리 저 정도 덩어리면 대한민국 다 덮어보겠다. 그러니까 번개가 막. 다행이네. 저 끝에 이제 조금 밝아오네. 친구 닮았어요. 30여 분을 쏟아붓더니 거짓말처럼 개는 날씨. 시베리아 하면 혹한의 추위만 생각했지 폭우는 예상하지 못한 복병입니다. 아니요, 싫습니다. 와우! 파이팅! 아니네요. From From China. 코리아. 하루 종일 달려도 사람 구경하기 힘든 광활한 시베리아에선 누구라도 금세 친구가 됩니다. And the way the next city is Tenda. Is Tenda. Tenda. We go to Tenda. And the link to Yakutsk. 중국 남부에서 북극해까지 자전거로 달린다는 청년들. 밥해 먹는 냄비까지 싸들고 온 그 패기가 놀라울 뿐입니다. 이거 도시락이다. 이 몸으로 이렇게 딱 가는 거잖아요. 진짜 맨몸으로. 아내가 급히 뭔가를 싸들고 나옵니다. 코리안 커피. Coffee. Coffee. And the egg. 에그 삶았는 거라고. Boiled. Ah, okay. Thank you. 오늘 today.
Oh, you bought it today. Wow. Okay, thank you. Thank you. We're from 자신이 달려온 길을 우리 지도에 그려넣는 청년들. 나이도 국적도 다른 자전거와 버스가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만났으니 반갑고 신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준 만남이었는데요. 또 어디에서 누굴 만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비로비잔이란 도시의 공원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로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름다운 도시.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와, 오늘 정박지 괜찮은 것 같아. 애들 안전할 것 같고. 웬만한 호텔보다 낫잖아요. 예, 앞에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조깅 해야지. 버스를 타고 온 동양인 여행자가 신기한지 러시아 아가씨 둘이 무작정 버스로 들어옵니다. 우리 보고 미쳤대요. 모스크바까지 간다니까. This is fun. This is crazy. But this is fun. 버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자급자족해야 하는 여행. 아이들도 이제 제법 적응이 됐나 봅니다. 우리 부부도 한 끼의 식사와 깨끗한 화장실에 감사합니다. 한참 공부해야 할 아이들과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 무모한 여행으로 얻는 게 뭐냐고 말이지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 왜? 명함에 아버지라는 직함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부장 사장이 아니라 아버지. 애들이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같이 있으려고요. 서로 부딪혀서 애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움을 그러니까 스스로 좀 알아서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 또 우리 집 목적이 아마 여행하는 같이 하는 것도 아마 그것도 많은 부분이 차지하니까. 밖에서 보안도 그렇고 안에 들여다 보이면 우리 집인데 그 집으로 본다면 커튼. 그리고 아침에 햇빛이 어느 방향에 들어올지 잘 모르겠는데 햇빛도 차단하고 있고 밖에서 안을 계속 우리 집안의 실내를 보니까 밤이 오자 공원이 돌변합니다. 평화롭던 시민들의 쉼터가 나이트클럽에라도 온 것처럼 시끄러운 음악으로 가득 찹니다. 신발 불 꺼. 종세문이 잘 자. 어머 오늘 왜 그래요? 음악이 좋잖아. 자동차 굉음의 시끄러운 소리. 순식간에 공원이 러시아 청춘들의 놀이터가 됐나 봅니다. 예, 주무세요. 3, 2, 1 철사. 고난 잠을 청하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버스가 흔들거리더니 난장판이 됐습니다. 뭐 잡으러 갈라 해도. 흥에 취한 젊은이들이 밖에서 버스를 흔든 모양입니다. 불빛에 한 10몇 명 되죠? 아, 저 멀리 갔어. 젊은 애들이 저끼리 뭐 동네 환영 인사인지 차를 확 흔들어 보네. 가격도 괜찮았는데? 고맙게도 가족들은 놀란 내색 없이 차 안을 정리합니다. 이거는 거친 시베리아식 인사에 놀란 밤. 어디 뜬 건데 진짜요? 여기. 아이고야. 다시 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사건 덕분에 모두 잠을 설친 아침. 하지만 의기소침해할 우리가 아닙니다. 구령에 맞춰 체조를 하다 보니 기분도 풀리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Сеул, Южная Корея.
Я журналист, газета. Пресса. А можно вас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А куда вы едете? Корея. 특종을 찾는 기자의 눈에 우리가 신기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Европа, Азия. Евразийский трансконтинентальный собирается на автобусе. 버스로 유라시아를 횡단한다고 하니 더 놀랍니다. 취재를 끝나더니 번역기를 보여주는데요. 예상치 못한 즉석 초대. Да, да. 오케이? 사실 어젯밤 일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궁금해 동행하기로 합니다. 여행이 취미라는 신문 기자는 낯선 여행객에게 경계심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아내와 딸을 자랑하느라 바쁜 평범한 아저씨였습니다. 이번 배지 많다 누나. 터키도 가셨다. 보통 여행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경계 없이 그냥 통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두 맛. 러시아 전통 만두까지 대접해 주는데요. 어찌나 맛있던지 속을 든든히 채워줍니다. 그의 푸근한 인심이 한국에 가서도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습니다. 유로비전 멋진 인연. 인연이란 여행의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게 비로비전에서 다 보여주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비로비전 끝.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러시아 사람들. 하지만 말도 안 통하는 여행객에게 길을 알려주고 친절을 베풀어준 덕분에 우리의 여행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여행 15일차. 며칠째 모텔도 카페도 만날 수 없는 허벌판의 연속입니다. 며칠 못 쉬는 거지? 4일이니까 5일, 6일. 일주일 못 쉬는 거네. 온 가족이 비상입니다. 씻지도 못하고 비상용 물로 양치를 하며 물수건으로 고양이 세수를 하는 형편. 와, 나 진짜. 19살 된 딸아이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이틀을 또 달립니다. 좁은 버스에서의 생활이 고된 아이들. 졸음운전을 하는 날엔 저런 사고를 당하게 되니 험한 시베리아 도로에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보드카드. 끝까지 달려서라도 마음에 드는 카페를 찾아서 시간을 줄이면 되니까 꼭 빨리 재워야 된다는 부담 가지 마시고 다들 한번 나가서 각자 의견을 한번 봐봐. 일주일 만에 장거리 운전수들을 위한 카페를 만났는데요. 화장실을 발견한 아내가 출동합니다. 와, 샤워 되나 봐요. 샤워 되나 봐요. 100. 그러니까 샤워 냄새가 나. 샤워인 것 같아. 그죠? 여자 아닌가? 하여튼 샤워인 것 같아. 기다려봐. This 샤워. душ 루블 100 나오면 해도 된다는 그런 세탁기 됐어. 밀린 빨래를 해결할 세탁기까지. 러시아에 와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샤워기 되고요. 세탁기 있어요. 안에. 우리 다현이도 나이가 있는데 깨끗하게 좀 씻어야 될 나이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도 잘 견뎌오고 있죠. 다른 데 같으면 절대 낫다. 고맙죠. 일주일 만에 샤워. 그 소감이 궁금하네요.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와, 빛이 납니다. 너무 상쾌해요. 가죽을 새로 바꾼 것 같아요.
따뜻한 물에 씻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가족들. 우와, 이렇게 한꺼풀 쫙 뺏긴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여행 18일차. 트럭 기사들의 정보에 따르면 시베리아 횡단 최대의 고비가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으러 간 거는 이제 카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와 가서 쉬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물으러 간 건데 600에서 700 사이는 아무도 없다. 하루 만에 가야 돼요? 아무도 600에서 700km가 아무도 없다는 정보인데 카페도 주유소도 없는 허허벌판. 무타리에 밥통을 가득 채우고 빈 물통까지 총동원해 비상용 기름을 챙깁니다. 과연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혹독한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건설되며 개발이 시작된 미개척지. 그 광활함을 이제야 실감합니다. 어떻게 6, 700에 아무 인가도 뭐 없고 그럴까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왔는데 시베리아 달려보니 진짜로 그럴 수 있겠다. 오늘 300km를 가는데 핸들 한 번 안 돌렸어요. 길가의 정박지에서 피곤한 몸을 잠시 쉬어갑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말이 들려옵니다. 네, 시다까지 갑니까? 먹었다고 온 사람들 같아서 지가 말하더라고 운전수가. 너 전 사람 아니라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도 한 20일 정도 한국말을 못 들어가지고. 평양에서 여기까지 일하러 오신 거예요? 예. 얼마나 받으셨어요? 우리요. 그냥 1년 된 사람도 있고 한 5년 된 사람도 있고. 근데 해마다 집에 왔다 갔다 하죠. 뭐. 근데 뭐 되게 우리말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행 가는 중이고. 그래가지고 저기 유로까지. 유로까지. 네. 자면서. 야 이거 대륙 횡단 가나 지금. 야 유로까지 대륙 횡단 나가네 지금. 자 우리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네. 안녕하십시오. 생전 처음 본 북한 동포. 이웃 아저씨처럼 허물없이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바람이 스치듯 짧았던 만남. 낯선 땅에서 마주한 우리 사람이란 그 말이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시베리아에서 가장 험난하다는 마의 구간. 민가도 주유소도 하나 없는 길 700km를 내리달립니다. 먹구름과 장대비의 습격,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위기의 연속. 그 외롭고 험한 황무지를 달리고 달려 드디어 카페를 만났습니다. 카페 나왔다. 나왔다. 애썼다. 예뻐했어요, 진짜. 애썼다. 20일 동안 4,500여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시차가 2번이나 바뀌고 차창밖 풍경도 바뀌었답니다. 울란우데는 바이카로 인근의 대도시. 얼마 만에 맡는 문명의 냄새인지 가족 모두가 신났습니다. 재래시장 구경도 빼놓을 수 없지요.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 이제 옆도 보고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갑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요. 많죠. 3,500원 우리 돈으로. 네. 3,500원의 행복. 오늘은 모처럼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기로 합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지요. 세 개의 여행자가 모이는 곳. 마가렛이라는 캐나다 처녀의 모험담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언니?
Oh, just me. Yeah, just me. Oh, wow. But I make friends here. Yeah. Yes. Wow. Well, you wow. You wow. 하룻밤을 같이 묵을 또 한 팀은 아기를 데리고 여행 중인 부부입니다. We are so tired. Tired. By cycle. More tired than car. Baby cycle. Outside? On the cycle? Yeah. In the garage. Want to see? 아르헨티나에서 온 이 젊은 부부는 와우, 자전거에 배낭 하나 싣고 자그마치 7년 동안 여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부에게는 이 자전거가 집인 셈이지요. 와, 우리 차보다 훨 멋있다. 우리 차보다 훨 멋있어요. 와, 너무 멋있어요. Mama. 베이비. Baby. 아니요, 빛이 나네요. 되게 간사하니까 빛이 난다 진짜. 와우. Why we travel? Because to discover new countries and new people, new kind of life, different of us. No, bye. 돈이 떨어지면 현지에서 여행 경비를 마련한다는 디에고 씨.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해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요. Here. This Nepal. And here. 2010년 인도에서 태어난 아기 마일은 생후 5개월 만에 자전거에 탔다고 합니다. 7 months. 우리보다 더 대단한. 우리도 대단한 것도 알고. 나오면 별거 아니라니까요. 나오면 그 안에서가 단 줄 알지. 나오면 그거보다 더 많은 세계가 엄청 빛나는 세계가 진짜 많아요. No problem. No Pakistan. 이제 각자의 길을 향해 떠나야 할 시간. 디에고 씨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그림을 그려주겠답니다. 뭘까? Something destroy and something new became. Okay. Okay, I know. this is. I know. Wonderful. Bye bye. 이제 부부가 함께 페달을 밟아 몽골까지 달릴 거라고 하는데요. 언젠가 대한민국 울산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아쉬운 작별을 합니다. 강 이뻐요. 오른쪽에 강 이뻐요. 자, 드디어 우리의 목적지가 가까워집니다. 러시아의 거진 반 이상이 이걸 위해서 온 거니까 기대하면서 왔어요. 아무도 모르면서 우리가 출발할 때 일단 바이칼까지 그렇게 험하단다, 그렇게 힘들단다, 일단 바이칼까지만 가면이라는 것을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가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오, 바이칼이다. 바이칼이다. 와. 가자. 봤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호수 바이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바이칼은 시베리아의 진주라 불립니다. 바닥이 보일 만큼 맑은 물. 이곳에서만 서식한다는 생선 오물을 잡으며 사람들은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칼이 준 축복이겠지요. 바이칼에 가까운 정박지를 찾을 욕심에 앞으로만 가다 보니 그만 일이 터졌습니다. 모래밭에 버스가 빠져버린 겁니다. 온 가족이 나서 응급처치를 해보지만 무탈이는 요지부동. 바이칼 앞에서 오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상황. 엄마야. 도움의 손길은 늘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한 청년이 나타나 널빤지를 까는데 여간 능숙한 솜씨가 아닙니다.
고맙게도 동료들까지 나서서 힘을 모아줄 태세입니다. 여기 못 있거든요. 여보 그 못 있다고요. 꼼짝 않던 무타리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이 고마운 젊은이들의 정체는 바이칼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안 청해도 어렵게 부탁을 안 청해도 옆에서 보시고 다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바이칼이네. 이곳은 관광지로 이름난 서쪽 바이칼에 비해 유명세는 없지만 물은 더 맑은 동쪽의 바이칼. 어부들에게 감사 표시로 작은 선물을 전합니다. 목표도. 오, 코리아 라면. David. 손님을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며 아침에 잡은 싱싱한 오물을 내어주는 어부들. 오물. 바이칼 오물. 드라고이. 우와, 너무 많이 주셨다. 우하. 오케이. 스바시바. 시바. 하루에 5상자만 잡는다는 귀한 생선을 챙겨주는 인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시베리아의 험로를 넘어올 때마다 주문처럼 외웠던 바이칼. 여기서 먹는 오물 숯불구이의 맛은 어떨까요? 러시아에 온 지 한 달째.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 최고입니다. 고단한 여행길의 쉼표가 되어준 바이칼이 석양으로 붉게 물듭니다. 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장관. 이 순간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일 겁니다. 고맙다. 이렇게 연이 돼서 나와 한 팀이 되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고 멋진 팀. 고맙다 아들아. 그 가족마다 이야기거리가 다 다르고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이야기거리를 다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거는 우리 가족사 얘기고 나름의 가족사, 재밌는 가족사를 다들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게 아마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또 결혼하고 나면 손자, 손녀들까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에너지예요. 가족사라는 게.